네,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우리 오늘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핏빛 바다를 연상하는 그런 뉴욕 증시였죠.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하면서 섹터별로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맵이 붉은색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함께 맵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맵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정말 녹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행히 가운데 정말 눈에 띄게 헬스케어 쪽만 녹색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붉게 물든 가운데 지금 테슬라가 유독 눈에 많이 띄고요. 어떤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하나씩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진 캐스터 섹터별로 함께 살펴볼까요? 네,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가 홀로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무려 10개의 섹터가 모두 약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가장 타격이 컸던 섹터는 소비순환재였습니다. 2.38%나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한 4, 5%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도 그렇죠. 많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이어서 기초소비재도 기초자재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맵에서도 저희가 면적이 큰 그런 종목들도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좀 이런 경향 속에서 모두 하락세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오늘 갑자기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하락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연일 지금 달러 강세에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자로 나서면서 계속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좀 오늘도 굉장히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그러다 국제 유가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제 악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소비순환재, 특히 또 어제 또 홈디포를 통해 또 포함해서 다양한 또 종목들의 또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홈디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으로는 홈디포 그리고 월마트가 있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디포를 살펴보시면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4%나 탄력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에서 분기별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동일 점포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사실 홈디포가 그 전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거의 실적이 25% 전분기 대비 상승하는 그런 상승세를 가져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세를 좀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는 아쉬움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홈디포 주가 살펴보시면 4%대 약세 속에 32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아마존도 지금 1.73%나 하락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히 새빨간색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에 어떤 악재가 있었을까요? 네, 테슬라는 아무래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그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소식이 조금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거의 3%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6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테슬라가 내일 AI 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앞두고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이 AI 데이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의 악재가 비단 테슬라에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자동차 관련주에도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좀 전해진 것 같은데 다른 자동차 관련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너럴 모터스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까요? 네,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까지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주가의 탄력을 좀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의 추이를 생각해 보시면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포드가 조금 따로 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때의 이슈는 전기차 관련 그 백악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까지 조금 겹치면서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이슈가 함께 겹치면서 오히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도 주가의 탄력을 잃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살펴보시면 4%대 약세 속에 5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드도 살펴보겠습니다.
포드 역시 3%대 약세 속에서 1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또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또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소식도 오늘 아침에 다시 전해드렸는데요.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게 바로 필수 소비재 관련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에 관련한 또 종목들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는 어떤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지금 살펴보시면 필수 소비재 섹터가 조금 약했는데 지금 종목별 색상으로 보시면 약간 약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낸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 가운데 타깃이 조금 붉은색을 강하게 불켜내고 있는데요. 타깃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부진함에 따라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3%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는 오히려 훨씬 더 낙폭을 많이 가져갔던 모습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5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실적 발표 후에 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월마트 또 한번 볼까요? 네, 이어서 월마트도 살펴볼 텐데요. 월마트는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가 주가에 결과적으로는 큰 흐름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사실 월마트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가 실적 발표 후에 조금 올라서면서 그래도 약보합권 마감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마트는 정규장에서 15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월마트 관련해서 조금 다른 소식이 하나 전해져 있습니다. 네. 월마트에서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다른 기업들에서 네.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 공고를 낼 때도 이렇게 이제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나 라면서 주가와 그리고 코인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마트도 또 이제 블록체인 혹은 코인 관련한 또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소식이 함께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또 월마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코스트코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로 시작을 해서 또 강세로 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또 지금 차트 흐름을 함께 좀 짚어보셨습니다. 확인해 보셨고요. 또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약세 흐름을 이어간 흐름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 게 바로 헬스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져간 게 아닐까 싶은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주가 그래도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제약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반적으로 1% 내외의 강세를 가져간 가운데 화이자는 3%대의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항암 치료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 있기도 한데요. 화이자는 우선 소식을 확인해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 데이터를 FDA에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정말 그 소식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장 후반에 가파르게 이렇게 오름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규장에서 5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현재 S&P 500 맵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독일의 기업인 바이오엔테크가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바이오엔테크도 화이자와 동일한 일정으로 최종 임상 데이터를 EMA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6%대 강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 36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화이자의 주가 차트처럼 우리 국내 증시도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 지금 화이자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존슨앤존슨, 머크, 다양하게 지금 좋은 흐름을, 일라일리까지 좋은 흐름을 가져간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섹터,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아닐까 싶은데 반도체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도 지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1~2% 내외의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명한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TSMC도 3% 정도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8%, 즉 거의 2%에 가까운 내림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있었는데 오히려 199달러 선에서 194달러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CEO가 1,8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ARM 인수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그 인수 소식에 대한 전망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 인수 작업을 중단했다라는 추측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